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머신러닝 기반의 Evil Waveform 탐지를 위한 신호 품질 모니터링 기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위성 항법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는 기본 원리인 상관함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기는 상관함수 계산을 통해 수신한 위성 신호와 내부의 복제 신호를 비교합니다. 슬라이드 왼쪽 그림처럼 신호가 일치하면 뚜렷한 삼각형 모양의 피크가 발생하며 수신기는 이 피크의 발생 여부를 통해 어떤 위성의 신호인지 판별합니다. 또한 이 피크의 시간 지연을 추적하여 수식과 같이 위성과 사용자 간의 수도 레인지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위성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신호가 왜곡될 수 있으며 이를 Evil Waveform, 즉 EWF라고 부릅니다. EWF는 위성 신호 생성기의 고장으로 발생하는 비정상 신호입니다. 고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디지털 유닛 폴트는 신호 펄스의 하강 엣지에서 왜곡을 유발합니다. 둘째, 아날로그 유닛 폴트는 신호의 부호가 변할 때 진동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EWF가 수신되면 왼쪽 아랫부분의 빨간색 그래프처럼 정상적인 삼각 형태가 아닌 왜곡된 상관함수가 생성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확대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메인 피크의 위치가 델타 타우만큼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위성과 사용자 간의 거리 계산에 심각한 오차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생하는 EWF 종류에 따라 상관함수 형상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인 아이카오는 위성 결함으로 인한 신호 왜곡을 세 가지 유형의 모델로 분류했습니다. 슬라이드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호 왜곡의 형태에 따라 트림 모델 A, 트림 모델 B, 트림 모델 C로 나뉩니다. 트림 모델 A는 디지털 유닛 고장으로 상관함수 피크가 평평해지는 데드존 현상을, 트림 모델 B는 아날로그 유닛 고장으로 비대칭적인 false 피크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트림 모델 C는 이 두 가지 왜곡이 동시에 나타나 상관함수의 전반적인 왜곡을 유발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전통적인 방식들은 휴리스틱 매트릭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호 왜곡에 미약하거나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특정 형태의 왜곡은 감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발전된 SQM 기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된 기법들은 더 정확하고 신뢰될 수 있는 EWF 탐지를 목표로 합니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새로운 EWF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가지 다른 성격의 모델, 즉 비지도 학습인 오토 인코더와 지도 학습인 SG 부스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오토 인코더에서 정상 신호의 특징을 학습하여 복원 오차를 기반으로 1차 이상 탐지를 수행하고 오토 인코더가 추출한 잠재 벡터와 기존 매트릭을 입력받아 2차 분류를 수행합니다. 이 두 모델의 결과를 결합하여 소프트 보팅 방식으로 최종 이상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구조를 통해 제안 모델은 기존 방식들이 탐지하기 어려웠던 노이즈에 강인하게 반응하는 높은 적응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쌓일수록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우수한 확장성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전처리와 제안 모델에 관해 설명드리고 실험 결과 및 분석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데이터 샘플링과 데이터셋 분리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모델 학습에 앞서 모델이 잘 학습하도록 원시 데이터를 가공하는 세 가지 전처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레이블링입니다. 정상 데이터는 클래스 0으로 비정상 데이터는 클래스 1로 레이블을 부여했습니다. 둘째, 데이터 증강입니다. 클래스 분포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된 데이터의 정상 샘플이 적어 데이터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는 정상 신호를 학습해야 하는 오토 인코더에게 큰 문제이므로 노이즈 없는 정상 데이터를 복제하여 오토 인코더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별도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표준 정규화입니다. 상관함수의 특성들은 스케일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Z스콜 기반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사용해 모든 특성을 표준화했습니다. 이 과정은 모델이 값의 범위가 큰 특정 특성에만 치우쳐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처리를 마친 데이터셋을 모델 학습과 평가를 위해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모델의 객관적인 성능 평가를 위해 전처리된 데이터를 학습, 검증, 테스트의 세 가지 세트로 분리했습니다. 먼저 왼쪽 도표처럼 전체의 20%를 테스트 세트로 분리했습니다.
나머지 80%를 다시 80대 20으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학습 60%, 검증 16%로 할당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비율의 실제 데이터 개수입니다. 이렇게 세트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모델이 학습 중 보지 못한 검증 데이터로 성능을 중간 점검하고 완전히 독립된 테스트 데이터로 최종 일반화 성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제안 모델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첫 번째 축을 담당하는 오토 인코더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모델의 1차 탐지를 담당하는 오토 인코더는 비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모델을 훈련시킬 때 오직 정상 신호 데이터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토 인코더를 정상 신호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정상 신호가 가진 고유의 패턴과 특징들을 학습하고 이를 잠재 벡터라는 저차원의 공간에 압축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인코더는 왼쪽의 아키텍처 그림처럼 입력된 신호 데이터의 컨볼루션과 맥스플링 연산을 반복 적용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핵심 특징만 남기고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반대로 디코더는 이 압축된 잠재 벡터를 다시 입력받아 언플링 같은 과정을 거쳐 원본 신호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오토 인코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지 그 핵심 원리인 복원 오차를 실제 그래프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오토 인코더는 정상 신호만 학습했기 때문에 정상 신호가 입력되면 디코더는 이를 아주 잘 복원해냅니다. 원본과 복원본의 차이 즉 복원 오차가 매우 낮게 나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원본 신호와 빨간색 복원 신호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때 본 적이 없는 비정상 신호가 입력되면 모델은 이를 정상 신호의 특징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복원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복원 오차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에서는 두 선의 궤적이 특히 앞부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원 오차 값을 1차 이상의 탐지의 핵심 지표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때 인코더가 추출한 잠재 벡터는 2단계인 XGBoost 모델의 중요 입력으로 활용됩니다. 앞서 설명한 오토 인코더의 복원 오차 개념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 생성이 불가능하여 이미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 인코더 모델을 자전거만 학습한 전문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에게 학습 데이터인 자전거 사진을 입력하면 모델은 이미 자전거의 특징을 완벽하게 학습했기 때문에 왼쪽의 그림처럼 원본과 매우 유사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학습한 적이 없는 비행기 사진을 입력하면 모델은 비행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입력된 비행기 사진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아는 자전거의 특징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아래 열화상 지도처럼 원본과 전혀 다른 복원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즉, 자전거만 학습한 모델이 비행기를 자전거로 억지로 해석하려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GNSS 이상 탐지 모델도 정확히 이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2단계인 XGBoost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XGBoost는 오토인코더가 정상 신호의 특징을 압축하여 추출한 잠재 벡터와 더불어 기존의 신호 품질 매트릭을 함께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XGBoost는 부스팅 방식에 기반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이전 트리가 잘못 분류한 샘플에 대해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다음 트리는 이 가중치가 큰 어려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면서 이전 트리의 실수를 보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정확한 분류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을 훈련시킬 때 얼리 스타핑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과도하게 최적화되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학습을 계속해도 검증 데이터의 성능이 일정 횟수 이상 나아지지 않으면 가장 성능이 좋았던 시점에서 학습을 자동으로 중단시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의 최종 단계인 소프트 보팅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모델은 오토 인코더의 복원 오차와 XGBoost의 분류 확률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산출합니다.
이 두 결과를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보팅 방식을 통해 더욱 신뢰성 있는 최종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한 이유는 SGBoost가 오토인코더의 잠재 벡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매트릭까지 학습하여 더 정교한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에서 SGBoost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중치 값을 합산하여 파이널 스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및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머신러닝 기반 이상 탐지 모델이 기존 휴리스틱 매트릭 방법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지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휴리스틱 매트릭의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방식에서 감지하지 않은 이블 웨이폼은 493개로 상당히 많은 이상 신호를 놓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머신러닝 기반 이블 웨이폼 탐지 결과입니다. 비정상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검증용 데이터셋에서는 1건,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13건으로 휴리스틱에 비해 나은 탐지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매우 강인하게 작동한다는, 즉 일반화 성능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한 연구 결과인 딥러닝 이상 탐지 모델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웹페이지입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서 분석할 데이터 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탐지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딥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시는 것처럼 즉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 샘플이 비정상인지 그리고 그 신뢰도가 몇 %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페이지에서 Ranging Error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의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탐지 결과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데이터 확인 기능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판단되었는지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장된 파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또한 구현하였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보여드린 성과들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 인계값 기반 SQM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E와 XGBoost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머신러닝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모델은 EWF를 포함한 다양한 신호 이상에 대해 높은 탐지 정확도와 낮은 오검출 확률을 달성하였고,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셋에서도 강인한 성능을 보여 모델의 높은 일반화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